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유명수님이 저는 버스기사입니다. 전주에서 6시 10분에 김제에서 7시 10분에 편안하게 김종배의 시선집중 들으면서 익산 운행합니다. JB 파이팅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아이고 안전운전하시고요. 라디오 볼륨은 조금 올리셔도 됩니다. 네. 특별히 유명수님이 운전하시는 버스에 타고 계신 청취자들을 위해서 JB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네, 시선 집중과 함께 하시면 더 힘이 나실 거예요. 네. 왜 이렇게 속삭이세요? 좀 힘있게 얘기하셔야지. 다정다감하게 얘기하라며. 어색하네요. 자, 늘푸르님, 여름도 오고 있고 투표일도 오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파란 대문님은 오늘은 소만절기입니다. 농사가 시작되는 때라는데 새나라 농사도 확실히 합시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그래서 소만 힘들군요. 예, 제가 웃어드렸습니다. 못 들으신 분들 그래서 소만 힘들군요 라고 JB가 하셨고요. 자, 어제부터 전 세계 118개국 223곳 투표소에서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선 투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죠? 네. 유홍식 추기경도 로마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사실 투표 안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투표하게 됐지만 이번 선거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하게 세계에서 인정받는 아름답고 서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투표를 하셨는데 전 세계 곳곳 이 방송 함께하는 우리 자랑스러운 촌철님들 계시잖아요. 네. 꼭 투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재외국민 투표라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옆에 뭐 주민센터 가서 잠깐 슬리퍼 신고 가서 투표하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투표소가 굉장히 멀리 있는 곳도 있죠. 산 넘고 물 건너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투표를 하고자 하는 그 열정 칭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선거에는 그 유권자 수가 더 많아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상황이 어떤지 그거는 저희가 잠시 후 6분 집중해서 또 짚어보도록 하죠.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겁니까? 한겨레 보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노상원 씨 기억하시죠? 전 정보사령관. 아유, 어떻게 있겠습니까? 네. 이 노상원 씨가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글 파일 3개를 입수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식목일 행사계획이라고 하는 파일, YP. 이 YP가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을 뜻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YP 작전계획이라고 하는 파일, 그다음에 YR 계획이라고 하는 파일, 이 3개를 입수해서 보도를 했는데 2020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식목일 행사계획 파일 내용에 이런 게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검찰총장 퇴임 시 행동, 퇴임 후 동력 유지 방안, 퇴임 이후 정치 참여 방안 등등을 담아놨는데 이런 구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의로 퇴임 시는 지금의 몸값을 최대한 유지하여 내년 4월 서울시장 선거 직전이 유리. 기자회견은 더 이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퇴임합니다라고 간명하게 함. 이런 식으로 코치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고 하고요. YP 작전계획 문건을 보면 정의로운 법조인이라는 Y, 윤석열 전 대통령 뜻한 것 같은데 Y의 현재의 모습을 바탕으로 연예인, 중도 좌파도 끌어들이는 과감한 인물 영입을 통해 후원 지지그룹 구성을 하는 방안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한글 파일만이 아닙니다. 노상원 씨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녹취 내용도 입수를 했는데요. 12.3 비상계엄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 지인과 통화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V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어요라고 노상원 씨가 이야기하고요. 원래 한 4, 5년, 3, 4년 전에 알았다 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어요. 비선으로 이렇게 말하는 대목도 있다고 합니다. 비선. 자기 입으로 4, 5년 전부터 알고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블랙박스 영상 통화 녹취 내용도 공개가 된 건데요. 종합을 해봅시다. 12.3 내란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일관되게 노상원 모른다고 했습니다. 모른다고 했죠. 근데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은 지금 노상원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는 엄청 긴밀한 관계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문건까지 작성해서 대권 플랜까지 계속 어드바이스를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기서 한번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노상원 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노상원 수첩입니다. 맞아요. 그 끔찍한 내용이 이른바 처단 내용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는 노상원 수첩. 자, 이렇게 한번 추정을 해봅시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노상원 씨와의 관계가 긴밀하게 코칭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에 있었고 그때마다 노상원 씨는 문건을 작성을 해서 만약에 제출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노상원 수첩은 아이디어를 메모해 놓은 것이고 노상원 수첩 내용을 그 기초로 해가지고 만약에 문간화가 이루어졌고 그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오늘 한겨레 보도에서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은 두 사람의 관계가 이 정도였다면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른바 처단 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조금이라도 보고를 받거나 공유를 하고 있었다면 이거는 얘기가 또 완전히 달라지는 얘기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수사로 밝혀야 될 사안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마진가님. 그럼 노상원은 V3 정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집사 2 정도 되는 건가요? 여기서 또 하나 추가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자, 노상원 씨가 뭐라고 2020년부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치 코치를 받았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이게 납득이 되냐라는 왜 이 거예요. 사람인가? 그러니까요. 그러면 2020년부터 관계를 형성해서 윤석열, 노상원 두 사람 간의 오간 이야기가 대권 플랜이었느냐 아니면 거기서 더 나아가는 부분이냐. 예를 들어서 12.3 내란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결과되었는데 혹시라도 그 전 단계에서 관련 이야기가 있었느냐도 사실은 검증이 필요하고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레드헤어님이 윤석열 주변에는 왜 이렇게 무속인 자문인이 많습니까? 라고 보내주셨고 토토로님 문건만 보면 노상원은 사람에 충성하던 사람이네요. 윤석열 측에서는 이것도 개인의 망상이라고 하려나요? 글쎄요. 지금 아마 이렇게 나오겠죠. 나는 그런 문건 받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냥 본인이 알아서 쓴 거다. 그걸 우리가 어쩌냐.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여기서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또 이건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보는 건데요. 그럼 윤석열, 노상원 두 사람은 어떤 계기로 관계가 형성이 됐을까도 당연히 궁금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연결고리가 김용현 전 장관이 되는 거냐. 근데 그렇죠. 그걸 계속 부인해 왔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만약에 그 연결고리가 김용현 전 장관이었다고 쳐요. 그러면 김용현 전 장관도 이미 2020년 이때부터 아주 깊숙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 진입, 대권 플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기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주도했다고 이른바 그것도 용산 이전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언제부터 기획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꼬리에 꼬리를 보는 부분들이 되게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사할 거리가 더 쌓여가는 느낌이네요. 과연 수사가 속도를 낼지 그리고 이 부분이 낱낱이 밝혀질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의 배우자 TV 토론을 갖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영부인은 단지 대통령의 배우자가 아닙니다. 대통령 곁에서 국민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서 있는 공인입니다. 우리 정치에서 영부인의 존재는 오랫동안 검증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지난 시기 대통령 배우자 문제는 국민께 희망보다는 실망을 드렸고 통합보다는 분열을 안겨드리기도 했습니다. 네, 김용태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에게 오는 23일까지 입장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대답은 바로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평했습니다. 그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그게 그 당의 문제입니다. 즉흥적이고 무책임하고 대책 없고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 신성한 주권 행사의 장을 그런 식으로 장난을 치듯이 이벤트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좀 격에 맞게 말씀하시도록 요청드립니다. 네, 이렇게 되면 뭐 끝난 건가요? 끝난 거죠. 하지만 뒷맛은 영 개운하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곱씹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당장 따라 나오는 지적들이 있죠. 영부인이 무슨 공인이냐라는 지적부터 나오고 있고요. 영부인이었던 김건희 씨의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이나 밝히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자, 배우자 토론을 한다고 쳐요. 그래서 뭘 검증하는데? 남편 위세를 앞세워서 국정과 이권에 개입할지 여부? 이걸 검증하겠다라는 겁니까? 한다고 칩시다. 근데 이게 토론 한 번으로 검증이 됩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김건희 씨도 지난 대선 때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국 중요한 건 사전 검증이 아니라 실시간 견제입니다. 그 실시간 견제, 이걸 집권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제대로 했느냐? 이것부터 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말이 뒤집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김건희 씨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소식까지 함께 전하겠습니다. 샤넬백 얘기인데요. 네, 어제 전해진 소식인가요? 그렇습니다. 통일부 간부가 건진법사를 통해서 김건희 씨에게 샤넬백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 샤넬백이 김건희 씨 최측근인 수행비서 유경옥 씨에게 전달이 됐고 유 씨는 이 샤넬백을 2차례에 걸쳐서 돈을 더 주고 다른 것으로 교환했다라는 사실이 어제 보도로 탔습니다. 애초 전달된 샤넬백만 1,000만 원이 넘는 제품이었는데 여기에다가 100만 원을 더 얹어서 다른 백으로 바꿨다가 다시 200만 원을 더 내고 다른 백과 다른 제품으로 바꿨다. 이게 아마 이제 그 꾸러미, 선물 꾸러미 얘기한 그거 같은데요. 이렇게 바꿨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김건희 여사 변호인단이 낸 입장이 이렇습니다. 유경옥 씨가 가방을 받은 건 맞지만 김 여사 모르게 전성배 씨, 건진법사의 심부름을 한 거다. 김 여사는 가방을 받은 적이 없다. 검찰이 오해한 부분이 있어서 설명이 됐고 소명이 된 부분인데 이런 수사 내용이 유출되는 게 조금 유감스럽다. 아니, 이런 입장을 냈어요. 저는 그 해명을 보면서 참 난센스라고 봤던 게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수행비서인 유경옥 씨가 건진법사 심부름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건진법사와 유경옥 씨 내지 건진법사와 김건희 씨의 관계는 어느 정도로 긴밀했던 겁니까? 네? 아니 자기 수행비서도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 수행비서도 아닌데 2차례에 걸쳐서 이거 바꿔와 라고 했다라는 겁니까? 그게 납득이 되십니까? 그리고 전 더 이해가 안 가는 건 대통령실 지금 소속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실 소속 직원이 아무것도 아닌 민간인 건진법사의 심부름을 왜 합니까? 아니 좀 해명이라면 좀 그럴듯하게라도 좀 하라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게 좀 앞뒤가 맞는 해명이냐고요. 그러니까. 건진법사의 해명 좀 들어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거 내가 시킨 거 맞다. 웃돈 300만 원도 내가 줬다. 여러 제품으로 바꿔서 여러 사람들한테 선물하려고 교환을 했는데 모두 잃어버렸다. 이때 이제 하는 말이 말이냐 무엇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방송의 품격을 위해서 안 하겠습니다. 네. 다만 제 의미는 말문이 막혔다. 자, 그리고 김건희 여사 얘기하고 있는데 관련한 소식이 또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연관된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마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동시에. 자, 두 사람은 도이치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가 탄핵됐다가 다시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의를 표명한 것입니다. 자, 이유는 이런 겁니다. 이창수 지검장은 건강상의 이유를 댔고요. 조상원 4차장은 뭐 자신의 무고함도 밝혀졌고 수사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라는 이유를 댔습니다. 근데 정말 이게 이유일까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김건희 수사 관련이라고 보는 게 더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고법이 재수사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서울 고검에서 도이치 재수사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수사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창수, 조상원 두 사람의 그러니까 주도하에 이루어졌던 수사 결과에 대해서 못 믿겠다.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네. 라는 차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두 사람 입장에서는 재수사 개시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더 설명할 거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서울 고검의 재수사가 자신들이 내린 무혐의 결정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이거는 상식적 분석이니까 이 정도만 하고 유의할 게 있습니다. 두 사람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퇴직 예정일은 대선 전날인 다음 달 2일이라고. 이게 참 공교롭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오히려 이 점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퇴직 절차를 모두 끝내겠다라는 것으로 풀이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뒤집으면 차기 정부에 의해서 퇴직 절차에 제동이 걸리는 걸 피하려고 했다라는 얘기로 연결이 됩니다. 차기 정부가
김건희 씨 수사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고 여기서 자신들의 문제를 포착해서 징계 대상에 올리는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움직인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임금님규의 캔디님 열심히 일하라고 헌재에서 보내준 거 아니었나요? 왜 그만두나요? 라고 물음표 2개 찍어주셨는데 지금 JB가 얘기해 주셨죠. 그리고 또 사의를 표명한 검사가 한 명 더 있습니다. 네. 현직 검사 중에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 소추됐던 인물이죠. 안동환 서울고검 검사.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 의사를 전달했다고 하던데 이분 그다음에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기자들한테 말한 얘기는 다 탄핵을 얘기를 했어요. 뚜렷한 이유 없이 탄핵이 남용돼서는 안 된다. 탄핵을 겪으면서 정신적으로 힘들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의 공통점은 탄핵 당한 적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 세 사람 주인공 시점에서 보면 만약에 대선 결과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저 정부가 우리를 어떻게 할지 몰라. 그러니까 미리 그만두자.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것이 부당한 어떤 정치 보복이나 이런 것이냐 아니면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뭔가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징계 처분으로 가는 것이냐. 이거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이걸 봐야 되는 것이죠. 네, 춘철님들의 의견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영부인 토론하자, 후보 토론하자 이런 얘기했잖아요. 배우자 거기에 대해서 토론. 네. 배우자 토론. 네. 거기에 대해서 어찌합니까님? 영부인 선거 따로 해야 하는 겁니까? 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 208 하나님 후보의 부인이 토론을 잘못하면 헤어져야 하는 겁니까? ABR님 장모 토론도 합시다. 아까 어떤 분은 사돈의 8촌 토론까지 하자 이럴 거면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 나라사랑님은 돌려가기의 진수를 보여주는 건가요? 그러면 그 얘기는 지금 엑스맨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근데 뭐 또 국민의힘에서 어제 나온 반응은 이게 뭐 이렇게 민주당의 단칼에 까였더라도 김혜경 여사의 뭐 문제를 이렇게 부각시킬 수 있는 면에서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었다. 또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 민주당에서는 그런 정책 저희를 갖고 그러니까 제안한 거 아닌가 이렇게 또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과연 그런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슬초님 문제인 걸 알면 특검을 가야죠. 국민의힘 그거는 처리 못하지 않았습니까? 짱구님 실망과 좌절을 준 영부인 수사나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9248님 샤넬백 관련해서 이렇게 의견 보내주셨어요. 이건 돈 세탁도 아니고 샤넬 세탁인가요? 근데 비싼 것 잃어버리면서 신고는 왜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배우자 토론을 통해서 그 영부인 후보에 대해서 사전 단속 효과를 누리겠다라고 그러니까 좋게 해석을 합시다. 그러면 그 효과를 더 극대화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전 영부인에 대해서 수사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법대로 처리하면 그게 하나의 경고 메시지로는 딱인 겁니다. 배우자 토론보다 훨씬 효과가 클 겁니다. 두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네. 속도 내는지 한번 보죠.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26일 열리는 전국 법관 대표회의 안건이 2개로 추려졌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라고 하는데 음성 대역을 한번 녹음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첫째, 민주국가에서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밝히고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향후 사법 신뢰 및 법관 윤리 분과 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한다. 둘째,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 네, 대법원의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은 안건에 올리지 않기로 했는데 그 이유가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 부당하냐 아니냐 이걸 뜻하는 겁니다. 당부에 관한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다라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애초에 정치적 판결 논란을 불렀던 대법원의 이례적으로 빨랐던 전원합의체 결론 이것 때문에 소집이 된 게 아닌가? 다들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실 텐데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들은 두 개의 안건 설명에서 전면에 배치된 단어는 독립입니다. 사법 독립, 재판 독립 이건데요. 이 독립에 영향을 미치는 두 요소, 즉 재판의 공정성과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을 열거를 했어요.
자, 이 안건 설명에서 읽히는 기조는 방어입니다. 사법부를 흔드는 것에 대해서 대응하겠다라고는 방어 의지가 먼저 읽힌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재판의 공정성을 언급함으로써 성찰 의지도 보인 듯하지만 아닙니다. 왜?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격화시킨 대부분 판결을 안건에 올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유로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다라고 들었어요. 근데 재판의 공정성 여부는 케이스 분석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지금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초점은 어디에 가 있느냐? 외부로부터의 사법부 흔들기, 여기에 대응하겠다. 이 차원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원섭파님, 사법부 독립 결국 우리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는 뜻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이렇게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